네,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엄지의 제왕 허첨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서 목을 가누기 시작하면 비로소 사람이 됐다고 이야기를 하죠. 예. 목에 힘이 생기고 스스로 가눌 수 있다는 것은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건강의 기본을 갖추었다는 그런 의미라고 하는데요. 목은 머리와 몸통을 잇는 유일한 생명 통로입니다. 뒷목이 뻐근하십니까? 네. 피곤할 때요. 피곤할 때요. 어깨가 자꾸 뭉칩니까? 아유, 그것도 어떻게 피곤할 때. 하셨어요? 여러분의 숨통을 조이는 적신호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엄지의 제왕에 집중해 주십시오.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밸브, 목. 목은 뇌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목에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든지 그래서 합병증이 유발이 됐다고 하면 사람은 죽는다든지 신경마비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원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목 건강을 망치는 최악의 습관은 이 상태에서 눈만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습관에다가 더 안 좋은 습관은 바로 완전 100% 빗나가는데 이거? 목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근육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그래서 평소에 근육이 자꾸 뭉치는 분들은 노화 증상이 더 빨리 진행될 수 있다는 겁니다. 몇백만 원짜리 안마 의자보다 효과가 빠른 왼손 마사지법을 하나 알려드릴 건데요. 좀 많이 시원해졌어요. 3주만 먼저 알려주시지. 우리 건강의 가장 중요한 통로, 목 건강의 모든 것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죽하면 사람의 생명을 목숨이라고 하겠습니까? 목숨. 그러네. 야, 우리 건강의 가장 중요한 통로, 목 건강에 대해 알려주실 김정수 원장님이십니다. 박수로. 예, 우리 신경외과 전문의 김정수 박사님. 방송하는 사람들은 특히 우리가 목 건강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죠? 그럼요. 예. 목소리 때문에 그런데 진짜 신경을 써야 할 문제는 따로 있답니다. 이게 뭡니까? 저희들이 이제 보통 사람이 생명이 살아있을 때 네. 태현 씨한테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사람이 살아있다. 네. 그럼 뭐가 붙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숨이 붙어 있다 그러죠. 목숨이 붙어 있다. 목숨이 붙어 있다. 그만큼 목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 몸에서 통로 중에서 목 통로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음식을 먹을 때 뭐가 넘어가는 거예요? 식도. 숨을 쉴 때는 기도. 예.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목에서 지나가는 혈관들이라는 것은 이제 주로 머리 뇌로 가는 혈관들이 두 개가 있습니다. 예. 척추동맥이라는 게 있고 경동맥이라는 게 있는데 예. 그 혈관 통로도 있고 더 중요한 거는 뇌하고 이제 이게 같이 연결되는 신경의 다리가 거기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은 아무리 강조해도 이 건강을 목 건강을 지키는 데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라는 어떤 그런 상태에 대해서는 한 번쯤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한번 지켜보는 게 상당히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목 건강이라고 하면 목 감기 조심하는 정도 생각하지 뭐 그렇게 심각하게 여기진 않았거든요. 예, 그렇지 않았습니까? 예? 그럼요. 뭐 그렇게 심각하게 네. 뭐 약이나 좀 먹고. 목 쉬면은 네. 내일 방송 어떻게 하나 이런 거 맞아요. 걱정만 했죠. 그렇죠. 네. 근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목 감기가 이게 문제가 아니네요. 저희들이 이제 그 신경외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응급실을 많이 이제 치료하는 그런 일선 의사가 되는데요. 네. 교통사고 나가지고 이제 그 피철수를 흘리고 밤에 12시 넘어서 이제 환자가 응급실을 통해서 들어왔을 때에 가장 중요하게 저희들이 이제 다치는 것을 볼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어디 갔습니까? 목이겠죠. 목입니다. 어떻게 아셨습니까? 오늘 주제가 목이니까. 예. 뇌보다도 더 중요해요. 뇌는 예를 들어서 사고를 당해서 거기에 피멍이 좀 들었다 하더라도 사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근데 목은 이 상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어떤 것을 다시 반증을 하기 위해서 편도선이라는 것 자체를 이제 들고 나왔는데 이 편도선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 면역 체계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군부대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예. 그 군부대 중에서 1군단에 해당되는 겁니다. 저놈이 있는 이유는 목에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든지 그래서 혈관이라든지 신경에 염증이 생겨서 상당히 심각한 어떤 그런 합병증이 유발이 됐다라고 하면 사람은 죽는다든지 신경마비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원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자, 서지훈 원장님. 편도선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뭐 자주 보면 그냥
떼내버리잖아요. 네, 그렇죠. 보통 아이들이 한 5세 전까지는 이제 자라다가 그다음부터 더 안 자라는 부분이 편도선인데 우리가 이제 입으로 여러 가지 뭐 세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침입하기 때문에 1차 방어선이 편도선이기 때문에 일단 편도선에서 잘 막아내지 못하면 그 다음 단계의 면역 체계들이 가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편도선이 잘 붙고 감기가 잘 걸리는 이유 자체도 결국은 1차 방어선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고 얘가 림프 조직이거든요. 또 혈관과 신경으로 가기 전에 얘가 먼저 차단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 몸에 있는. 그래서 이제 쉽게 떼내서는 안 된다는 거는 좀 기억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우리 건강에 가장 중요한 신경이 모여 있는 목. 그런데 이 목신경이 망가지고 있다고 하죠. 자, 원장님.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앞서 이야기 드렸던 대로 이제 우리의 몸이 목을 통해서 신경하고 뭐가 연결이 되냐면 뇌하고 연결이 되죠. 하나의 통로가 되죠. 예. 경부 고속도로로 봤을 때 서울 톨게이트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서울 톨게이트는 지방으로 내려가는 수원으로 가는 사람도 거기 있지만 호남 지방이나 아니면 영남 지방을 가는 사람도 서울 톨게이트는 지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목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전신 증상으로서의 증상들이 같이 나타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목의 신경은 어깨나 팔, 손으로 내려가는 증상만 생기는 걸로 착각을 하지만 네. 어깨뿐만 아니라 다리라든지 아니면 다리에 힘이 없어서 마비가 되는 현상이 생겼을 때는 뇌졸중하고 비슷한 그런 증상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 목은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밸브하고 똑같은 상황이다. 뇌하고 연결되는 그런 상황으로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가벼운 접촉사고가 나도 목을 삐끗하면 평생 고생한다고 하잖아요. 그럼 이런 증상들도 목신경통의 일부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교통사고 났을 때 우리가 흔히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교통사고 생기고 난 뒤에 그날 당일날 아픈 사람들은 상당히 드물죠. 보통 그 다음날 일어났다든지 아니면 한 2, 3일 있다가 증상이 생기는데 그러고 난 뒤에 또 치료 잘 받으면 금방 좋아지는 경우를 많이 경험을 합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나중에 되면 한 달, 두 달 있다가 또 아파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통증들이 6개월 정도에서 이제 다시 재발하기도 하고 다시 1년째 재발하지만 그랬을 때는 만성화가 됐을 때는 상당히 오랫동안 남아있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런 경우에 목신경통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가 방치하는 경우가 되어서 저렇게 만성으로 가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봅니다. 예. 지금 말씀하셨지만 왜 접촉사고 이런 거 나면은 운전석에서 목부터 이렇게 막 잡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니면 드라마에서 네. 그 회장님들이나 이렇게 시아버지, 시어머니들이 꼭 자식들 속삭이면은 목 잡고 이렇게 쓰러지고 내가 많이 나오는데 그런 장면을 많이 연출했어요. 그렇잖아요. 네. 누가 저 며느리가 속색이고 아들이 속색 뭐 아이고 두야, 아이고 고리야, 아 이거 나 쓰러진다 뭐 뒷목 막 이런. 이러면서 그런 거 우리가 가볍게 그냥 여겼거든요. 근데 뒷목이 자주 잡다가는 큰일 나겠어요. 그 지금 저희 어머님도 이제 저희 집사람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저 현상을 저도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는데 저게 이제 고혈압 때문에 저리 되는 경우는 거의 일부분일 뿐더러 굉장히 드뭅니다. 네. 그 뭔 얘기냐 하면 목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근육이나 인대가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뒷목을 잡는 거지 혈관이 어디 있는데 그쪽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간혹 그쪽으로 올라가는 경동맥이나 아니면 척수동맥에 혈전 피떡들이 그래 돼서 이제 뇌신경 쪽으로 가는 혈관들을 막는 중풍이 생겼을 때에 그 전조 증상으로서 목이 뻐근한 경우는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만은 네. 이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럼 어머니께서 저기 부인하고 뭐 툭탁거리다가 이렇게 뒷목 잡고 그렇습니다. 와 어머니 깨병 부리지 마세요 이러시겠네요. 그러면 제가 용돈을 같이 이제 조용하게 몰래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뒷목이 뻐근하십니까? 뇌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잘 모르고 살았던 목신경통 때문에 온몸에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정신 건강의 열쇠가 되는 목 건강. 자,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목은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목은 휴지 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가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목 건강을 망치는 최악의 습관은 아까 전 머리 무게가 5kg에서 한 7kg 된다고 그랬죠. 예. 바로 습관이 27kg가 됩니다. 이 정도의 파죽이 걸리는 거라고요? 그렇죠. 예. 저는 이제 오늘부터 삐삐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게 머리를 지그시 눌렸을 때 팔이 전기 감전된 것 같이 그런 증상이 생길 때는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잠깐 이렇게 움직이는데 지금 삐끗한 것 같은데. 목 건강의 모든 것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밸브
목.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목은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원장님, 이유가 뭡니까? 그 조물주가 네. 저희들을 이제 사람을 만들 때 네. 너무너무 불안스럽게 척추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 목은 좁은 데다가 목이 좁은 데다가 근육도 없는 데다가 이 머리를 지탱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래서 방송을 하고 계시는 패널 여러분들께서나 아마 시청자 아니면은 우리 방청객 여러분들도 목이 너무너무 힘들 겁니다. 머리를 지탱하고 있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뒷줄에 앉아 계신 분들의 머리는 아마도 꽤 무겁겠죠. 공부를 많이 해서요. 예, 여기. 예, 근데 뭐 다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머리보다는 속이 더 묵직하고 든든한 사람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제 머리가 좀 나빠서 머리가 굉장히 가볍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이 머리 무게를 재고 다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대충 보면 한 5 내지 7kg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한 수박 정도 무게가 되는데요. 예? 이 정도 됩니다. 근데 이 정도를 잠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보기보다 꽤 무겁습니다. 아니 이걸 우리 목이 지탱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목은 어느 정도의 가는 휴지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척추가 예. 목이 여기 정도의 굵기하고 이런 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예. 얘가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불안해. 진짜.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은 여기에서 이겨내는 얼마나 신기한 동물이고 생명의 신비가 여기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손으로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상태가 굉장히 무거우실 겁니다. 보십시오. 보십시오. 목 달아. 아유 머리 달아났네. 그래서 이 정도의 휴지심이 이 수박을 들고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불안한 상태에서 목을 겨누기가 힘들 정도로 얼마나 피곤하게 우리가 24시간 잠자는 시간 빼놓고 힘들겠습니까? 예, 박성규 원장님. 목이 정말 우리 몸에서 정말 중요한 통로인데 상대적으로 이거를 갖다가 보호하고 있는 부분은 좀 적다라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쉽게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요. 예. 이렇게 이제 목이 망가지는 경우가 최근 들어 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4년이랑 이제 2009년을 비교했더니 같은 기간 동안에 허리 질환의 경우 환자 수가 한 18%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네. 그런데 네. 이 목 환자 수는 목 네. 디스크 환자 수는 무려 한 30% 정도 증가했다고 이렇게 보고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기간 동안에 이 목 질환의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아주 높아졌다. 그만큼 이 문제가 많아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서정훈 원장님, 네. 목 아픈 사람이 그렇게 늘어나는 특별한 이유가 뭡니까? 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뭐 제일 큰 건 일단 우리가 고개를 숙여서 앞을 많이 보고 산다는 게 가장 큰 문제고 그걸 또 한 자세를 오랫동안 유지한다는 게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왜 스마트폰 같은 걸 사용을 거의 다 많이 하기 때문에 너무나 이렇게 숙여서 된 자세를 오래 유지하다 보면 목에 경직이 오기 때문에 실제 이 목을 통해서 혈관과 신경들이 자유자재로 이렇게 흐름을 가지고 있어야지 건강한데 그런 것들이 정체되는 문제를 만들면 결국은 근육도 경직이 오고 염증도 만들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하늘을 보거나 뒤에 있는 모습을 보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걸 안 본다면 주로 앞으로 숙여서만 보고 산다는 거가 되기 때문에 한 번씩은 우리가 하늘도 보고 이렇게 풀어가면서 그렇게 해야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김정수 원장님. 우리가 이제 많이 쓰지 않습니까? 스마트폰. 네. 이게 계속 자고 일어나면 벌써 화장실에 가서부터 시작이거든요. 예. 스마트폰이 목에 그렇게 안 좋은 겁니까? 이 스마트폰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런 상태에서 보는 경우는 없습니다. 네. 대부분 다 어떻습니까? 목을 숙이게 되죠.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목에 커브가 문제가 생기니까 아까 전 머리 무게가 5kg에서 한 7kg 된다고 했잖아요. 예. 근데 목을 숙인 상태에서 스마트폰을 만약에 손을 놓지 않고 계속 본 상태가 27kg가 됩니다. 그러니까 목이 지가 느끼는 어떤 그런 강도의 하중은 5kg가 아니라 27kg를 느낀다는 그거 상황. 돌이네, 돌. 초등학교 저학년 애를 갖다가 목에다가 목마하고 짚고 다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죠. 어떻게 6배가 갑자기 늘죠? 왜냐하면 숙인 상태에서 단위 면적당 기가 디스크라든지 인대가 받아들이는 것들은 목이 아까 편안한 상태에서는 목이 5kg지만 숙인 상태에서 스마트폰을 한 상태로 목을 숙여가지고 커브가 안 좋은 상태에서는
균형이나 이런 것들을 하중을 받아내는 힘들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27km 단위 면적을 훨씬 더 느끼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휴대폰을 숙여서 뭐 이렇게 문자도 보내고 게임도 하고 하는 것들이 목에 그만큼의 무거운 하중을 준다. 준다라는 얘기가. 그럼 제가 거기 준비되어 있는 것 같은 거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한 27km가 네, 됩니다. 20kg하고 7kg를 해요. 저는 이미 이 목이 다른 분들에 비해서 이제 가중 처벌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무게가 더 많이 나가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것까지 올리면 너무 이어야지. 자칫, 이어야지. 자칫. 옳지. 옳지. 핸드폰을 이렇게 쓰면 이 정도의 무게가 느껴지는 그렇습니다. 하중이 걸리는 거라고요? 그렇죠. 예. 저는 이제 오늘부터 삐삐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내리세요. 이게 빨리 내려. 아니 옛날 우리 어머니들은 물동이 없고 그리고 뭐 움직이지도 않고 또아리인가요? 또아리. 예, 할머니도 그랬거든요. 그때가 그것도 안 좋았던 거네. 우리나라에서 목 디스크가 오히려 스마트폰이 없던 상황에서 봤을 때는 그때가 제일 많았어요. 할머니들이 뭘 이고 다니는 그런 습성들. 야, 생각보다 굉장하죠? 굉장하고 저거 머리에 얹었다가 잠깐 이렇게 움직이는데 지금 삐끗한 것 같은데. 농담 아니고. 그러니까 뭐 조카들이나 있으면 목마를 태워주는데 그럼 어지간한 초등학생들 목마 태우는 것 같은데 그러면 사랑하는 행위지만 목마를 태우는 게 건강에는 굉장히 안 좋을 수 있겠네요. 목마를 태우는 게 우리 그 김정수 원장님도 얘기를 하시지만 하중을 굉장히 높여서 실제 목에 부담을 많이 주는데 우리가 왜 텐트를 쉽게 생각해 보면 텐트가 안 날아가잖아요. 바람이 불어도. 누가 잡아주기 때문이잖아요. 그 끈이. 그러니까 그게 근육들이거든요. 목을 둘러싸고. 하지만 그 근육은 엄청난 하중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죠. 그리고 아까 커브 얘기하셨는데 커브가 무너지면서 뭐 일자목이 되거나 거북목이 되는 순간 하중은 훨씬 커지면서 이 목을 지나가는 혈관신경에도 굉장히 타격을 주기 때문에 거기가 지배받는 장기들한테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마를 태우는 거는 본인 능력이 되는 사람들이 그런 아빠들이 태우는 게 사실은 맞고요. 운동도 안 하시고 술, 담배만 하시는데 이걸 또 태우면 굉장히 아마 그 근육이 많이 뭉치실 것 같다는 걱정이 좀 됩니다. 예, 주부들 같은 경우에 설거지를 하거나 집안일을 할 때 아래를 보면서 계속 작업을 하다 보면 목이나 어깨가 뻐근한 거를 진짜 실제로도 많이 느끼거든요. 예, 이런 것도 목 건강에는 아주 치명적이겠네요. 진짜 그렇겠네요. 그 주부요통, 주부에 대해서 이제 노동력, 그리고 남자분들이 밖에서 육체적인 노동력하고 이제 비교를 해봤습니다. 네. 어디가 많을 것 같습니까, 노동력이?